원일이TV 161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하는데 후임 대법관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3명의 법관을 추천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판사를 골라서 대통령에게 제청한 겁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이자 절친이죠. 1985년에 서울대 민추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깃발 사건이란 이름으로 유명했죠.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 국가보안법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법대생 이흥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상고를 하지 않아서 원심 확정된 사건입니다. 서울법대생 이흥구에게 당시 실형 3년을 판결한 주심이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35년 만에 국보법 실형받았던 피고인이 그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후임으로 신임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이흥구 판사는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그때도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 판사에 임용된 첫 사례였고, 이번에 임명되면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 대법관에 임명된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흥구 판사는 27년 동안 영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선 그것도 이례적인 경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서에서 정의감이 투철한 동기, 이렇게 이흥구 판사를 묘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시위 참가 경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경험을 갖고 있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대통령으로선 국보법 실형 전력이 대법관 임명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절차 밟아서 제청된 대법관 임명이니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행하겠지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탄치는 않겠지만 국회 패싱이야 어차피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 오늘도 아니고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친구라는 점은 대통령에게 더 임명해야 할 이유는 될지언정 망설여야 할 이유는 아닐 겁니다. 이흥구 대법관 임명, 그래서 결국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생사나 조국 전 장관과의 인연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흥구 판사를 임명하는 대통령의 메시지, 그 인선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원한다. 핵 보유국인 북한이 현존하는 적으로 존재하지만 남북 평화 협력이 우선이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먼저 없애고 싶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둘째, 사법부의 주류를 바꾸겠다. 정확히 말하면 권력이 원하고 권력의 코드에 맞는 사법부를 완성하고 싶다.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을 장악했듯이 사법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코드 인사를 통해서 장악한다. 이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 분립 중에 기본은 사법부 독립이죠.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룬다. 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과 입법이 한 몸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행정과 입법도 한 몸, 행정과 사법도 한 몸.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굳이 유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에서 넘어온 정경유착, 검언유착, 권언유착에 이어서 행정입법유착, 행정사법유착, 이런 말도 가능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사표를 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됐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은 교체됐습니다. 최재성 정무, 김종호 민정,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 후임자로 결정이 됐더군요. 김조원 민정수석은 수석비서관 회의에 불참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단톡방에서도 나갔다고 합니다. 인사도 없이 청와대를 떠난 거예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남기고 김조원 민정수석을 집에 보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결국 집, 부동산 메시지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반포집 7월 말에 매각했고 곧 잔금을 치르면 실거래가가 공시될 거랍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무주택자가 된 거예요. 김조원 민정수석은 끝내 직보다는 집을 선택했다는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무슨 국격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책적 오류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집이 한 채니 두 채니 그걸 팔았니 안 팔았니 그런 이유로 누군 유임하고 누군 교체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펼 능력이 없다. 검찰도 법원도 코드에 맞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코드로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메시지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시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 구상을 밝혔습니다.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을 포함시켰더군요. 무시무시한 별동대가 상시기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 초대 별동대장으로 누구를 인선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시장도 우리 이념에 맞게 끌고 간다. 사유재산, 재산권 침해 중요치 않다. 우리 이념과 코드가 우선이다. 부동산 정책을 편다 안 편다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념에 맞지 않는 시장은 시장 기능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참여 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입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고 하는 개입이 시장을 더 망친다는 사실.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결국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검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군요. 박철환 검사라고 부산 고검에 있는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회자되고 있더군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생각해 보았다. 윤 청장이 주도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듯하다. 잘못된 지점이 방식인지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두 가지 모두를 지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해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걸 수사하는 방식도 기소한 결론도 잘못이라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마라. 이 결론이다 이겁니다. 대통령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내세워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현실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입으로 검사들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대통령이 직접 흔들어댄 메시지로 기록될 겁니다. 박 검사가 파악한 대통령의 두 번째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검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 활동을 사후 통제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특히 직접 수사 업무를 하지 마라. 소위 거악의 척결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뜻으로 생각된다. 이랬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거악 척결이 아니다. 경찰 수사를 정리하는 행정사무다.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마라. 검사들은 이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가야죠. 검찰의 기능과 역할은 거악 척결. 그거 맞습니다. 거악 척결은 검찰의 기능과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숙명적 책무입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동생 전경환을 검찰이 잡아넣었고 노태우 때도 황태자 박철원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이도 검찰이 구속했고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도 검찰이 잡아넣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도 검찰이 구속했어요. 군사 독재 때도 문민 독재 때도 어느 정권이나 시기의 문제였을 뿐 검찰은 권력 수사를 해왔고 그게 책무였습니다. 권력 수사는 하지 마라. 대놓고 말하고 실제로 하지 못하게 메시지를 내는 정권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세력, 운동권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뿐이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검찰 인사를 논할 때마다 검사들이 가장 모욕스럽다고 느끼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검사는 암에 걸려도 인사의 목을 맨다면서요. 이거고 둘째가 네가 검사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소위 벼락출세한 추미애 사단 이성윤 라인 두 가지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마지막 사직의 글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불이익을 두려워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나 역시 누구 똘바니 소리 들어가며 살아오지 않았다. 윤 총장은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퇴임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문 검사장의 이 글에는 400개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는데 반대하는 글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럽니다. 문 검사장이 남긴 결론 중에 핵심은 이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가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서 염려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 못할 가치다. 대통령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구호는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 여론은 다르게 가고 있는 듯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 4곳이 국민 1,005명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잘 진행되고 있다 32%,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 52%, 전 연령대에서 검찰개혁이 취지와 달리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절반 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학회도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반대 선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쫓아내려고 검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 대통령 의지만으로 임명하는 정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형사소송법 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한마디로 이렇게 반대 이유를 밝혔더군요. 박근혜 정부 때도 법무부가 형식적이나마 학회의 의견을 물었는데 현 정부는 아무런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일방통행이다. 한마디로 소통이라는 게 없다. 이 정부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물론이고 시장까지 이념과 코드에 맞추고 좌지우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삼권 분립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정권이 역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달라. 국민은 경제 정책을 원했는데 권력은 정치 이념을 쏟아냈습니다. 시장은 왜곡됐고 국민은 지쳤습니다. 자주 나타나지도 않는 대통령의 불쑥 메시지는 소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내 사람만 옳다입니다. 국민이 그토록 진저리 쳤던 과거 정권 전형의 불통의 리더십이에요. 176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건 국민인데 막상 권력을 잡은 운동권 세력은 나라를 코드에 맞게 완전히 바꾸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경제를 모르고 있는데. 구호는 잘 만들어내고 운동은 잘하는데 시장을 모르더라. 이들에겐 코드가 정의이고 세금, 보조금, 기부금이 아는 경제의 전부인 듯합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아니 스스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악화되면 왜 그런지 이유를 헤아리고 뭘 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묻고 국민께 물어야 하는데 그럴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은 이게 아니라고 외치는 한때 동지들까지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돼지는 더욱도 아닙니다. 결국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민심의 향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 거대 여당 176석의 폭주를 막을 책임은 국민에게 있을 겁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